상주시 함창군 대조리. 문전 옥답을 일구며 살아가는 시골 마을이다. 아직도 동장군의 기운이 가시지 않은 2월. 굴뚝에 피어오르는 연기가 어스름 새벽에 문을 연다. 그날 박종대 씨는 아침 일찍 대문을 나섰다. 그래 말은 하고 병원 가신다는 소리는 듣고는 그래 이제 잘 갔다 오시라 소리만 했지요. 그 병원은 늘 가시는 건가요? 예, 달달이 가시오. 약 타러 가시니라고. 그러면 가시면 이제 그 맨날 그 주차하고 타고 가시오. 출타한 데서 병원한 데서 옷을 뭐 달리는 것도 아니고 맨 가죽 잠바 입고 골든 바지에 뭐 거의 뭐 구두도 못한 거 맨날 구두 신고 그래 나가시더라고요. 5년 전부터 2달에 한 번,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은 박종대 씨의 병원 외출. 이날은 역까지 동생이 트럭으로 태워주었다. 7시 52분 첫 기차를 타야 병원 예약 시간을 맞출 수 있다. 이제 언 땅이 풀리면 논에 물도 되고 바야흐로 본격적으로 농사철이 시작된다. 몸은 태구로 향하지만 박종대 씨의 마음은 공연히 바빠진다. 9시 43분 사람들에 묻혀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박종대 씨. 몸도 불편한데 택시를 타고 다니라는 가족들의 말도 아랑곳 않고 그는 늘 그랬듯이 지하철을 탔다. 천천히 플랫폼으로 들어서는 박종대 씨는 열차가 오기를 기다리고 선다. 그러나 그날 박종대 씨는 끝내 돌아오지 못할 기관차 1080호를 타고야 말았다. (2월 19일) 지하철 화재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 대구는 충격에 휩싸여 있었다. 당시 실종자 신고 수만 해도 400여 명. 가족의 생사를 확인할 길 없는 사람들은 답답한 마음에 상황실로 달려왔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 모든 것이 꿈만 같다. 부랴부랴 대구시장의 기자회견이 열렸지만 취재 기자들에 밀려 정작 유가족들은 안에 들어갈 수도 없었다. 답답한 마음에 회견장 바깥에 모여서 대책 없는 대구시에 대해 항의만 할 뿐이다. 실종자 가족들이 그 수백 명이 지금 잠을 못 자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잖아요. 뭐 구속해가지고 화면으로 보여주면 다 해결될 건데 왜 그걸 안 해줍니까? 유가족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는 시가 못내 원망스럽다. 어제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박종대 씨의 가족들도 상주에서 올라왔다. CCTV에 잡힌 장면 한번 찾아보죠. 사고 소식을 듣고 서울에서 내려온 맏아들 홍구 씨가 나서야 했다. 사실 이대로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더 힘든 노릇이다. 어머니는 아직도 아버지의 실종이 믿기지 않는다. 이미 아버지의 죽음을 각오한 홍구 씨는 시신만이라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아버지가 갔던 길을 뒤집어 보았다. 대구역은 아버지가 지하철을 탔던 곳. 벌써 다른 유가족들이 찾아와 사고 당일의 CCTV를 확인하고 있었다. 대구역에서 중앙로역은 한 정거장. 아버지는 지하철을 타자마자 변을 당하신 것이 분명한데 그렇다면 대구역 입구에서 아버지는 CCTV 카메라에 찍혔을 것이다. 나오시죠? 있네. 희미한 사람들의 모습에서 홍구 씨는 한눈에 아버지를 이 알아본다. 상태에서는 골든 바지라는 거는 잘 모르겠지만 검은색 옷을 입고 가셨어요 지금. 그리고 구두도 검은색인데 이 상태에서는 글쎄요. 근데 검은색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버님 평소 걸으실 때 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으시는데 그 풍채가 그대로 지금 확인이 근데 됩니다. 몇 달에 한 번씩
보는 조카가 봐도 끊는 모습, 문도 나오는 거 딱 순간적으로 딱 봐도 바로 알 수 있어요. 컴퓨터 연구원인 홍구 씨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아버지를 화면 속에서 찾아봤다. 그래 맞다. 대구역에서 나와 지하철을 타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는 아버지. 누군지 거의 알아보기 힘든 흑백 화면 속에서 아들은 분명하게 아버지를 알아봤다. CCTV 화면을 따라 아버지가 지나간 위치를 확인하는 홍구 씨. 사고 당시에 아버지가 지하철을 타셨다는 작지만 중요한 단서를 얻게 됐다. 대구역에서 돌아온 홍구 씨에게 뜻밖의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다. 석간신문에 사고 당시 아버지의 사진이 실리고 현재 실종됐다는 기사다. 가족들은 벌써 사진 찍은 사람에게 연락해 확대 사진까지 뽑아놓았다. 사진 속 주인공은 홍구 씨가 봐도 분명히 아버지였다. 카메라에 찍힌 다른 사람들은 모두 살았다고 하는데 아버지만 변을 당하신 것이다. 갑자기 일어난 상황에 당황한 홍구 씨. 아버지의 실종 기사를 보며 슬퍼할 겨를도 없다. 어떻게 아버지를 찾아야 하나 막막하기만 하다. 이제서야 어머니는 아버지가 변을 당했다는 확실에 몸부림치고 아직 아버지의 죽음을 믿지 않았던 가족들에게 이 한 장의 사진은 가슴을 무너지게 했다. 사진에는 사고 당시의 상황이 생생하게 나타난다. 털 달린 점퍼에 검정색 골든 바지, 검은 구두. 누가 봐도 영락없는 아버지다. 그 독한 가스에 노인은 얼마나 숨이 막혔을까. 우선 아버지를 확인해줄 목격자가 필요했다. 사진 속에 아버지의 맞은편에 앉았던 안세훈 씨를 만나기 위해 영남대 병원을 찾았다. 서로 마주보던 자리라서 가장 확실하게 아버지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혹시 탑승을 어느 일에서 하셨습니까? 유라역에서. 지금 아버님이 지금 대구에서 탑승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게 지금 찍힌 게 있거든요. 이게 좀 투명하지가 않게 나왔는데 아버님이 가죽 잠바를 입으시고요. 목에 털이 달린 걸 입으셨거든요. 그 나갈 때요. 그다음에 골덴 바지 입으셨고 검정 구두를 신으셨고요. 마지막 이분 이제 대피하기 전까지 앉아서 계속 자리 지키고 계시던 것 같은데 나올 때까지만 막 뒤로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나오고 나서는 이제 지하철 나서고 나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근데 이제 대피하기 전까지 앉아 계셨을 거예요. 앉아 계셨다고요? 또 앉아 계시고 이렇게 옆에 분 살피고 계셨던 것 같아요. 사람은 지금 저희 아버님 기억이 나십니까? 예, 맞아요. 맞습니까? 예. 가죽 잠바 입은 것까지 기억하세요? 아 얼굴을 제가 앉아 계속 봤기 때문에. 그렇지, 맞습니다. 아 이분 맞습니까? 그럼? 예. 마지막 가시는 길에 만난 이 젊은이가 다행히 아버지를 기억해주고 있었다. 그런데 아버지는 왜 대피하지 않으셨을까? 너무 숨이 차서 힘들었던 것일까? 5년 전 아버지는 이곳 영대병원에서 심장판막 수술을 받고 2달에 한 번씩 진료를 받으러 왔었다. 엑스레이 사진에는 갈비뼈를 묶은 철사와 인공 심장판막이 뚜렷하게 보였다. 혹시 불에 타 흔적을 알아볼 수 없을 때는 이것이 단서가 될 수도 있다. 이거 있죠, 이거. 예. 이 이제 입이 잎사귀. 이게 이제 혹 남아 있을까? 이 주위에 이건 이제 쇠로 돼 있거든요. 쇠로 돼 있으니까는 이 형태 그대로 있기는 곤란할 끼고. 이 쇠로 돼 있다 하더라도 이 쇠가 녹았을 가능성이 또 있잖아요. 예, 그렇죠. 이 잎이 이제 점점 사망자들은 늘어나고 유가족 대기실에는 울음소리가 그칠 날이 없다. 다른 이들의 슬픔에 무감각해진 유가족들. 이제 그 고통조차 일상으로 느껴진다. 지금까지 모은 자료들을 정리하는 박정대 씨 가족들. 영대병원의 진료 기록이며 현장 사진, 아버지를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 등 자료만 해도 책 한 권은 될 듯하다.
아직도 실감이 안 나기는 마찬가지. 어머니는 생전의 아버지 사진만 계속 만지고 있다.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줄은 한참이 지나도 줄어들 생각을 않는다. 모은 자료들은 사망자 신원 확인을 위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진다. 홍구 씨는 혹시나 빠뜨릴 사라 접수를 하면서도 일일이 설명을 해주고, 특히 인공심장 판막 부분은 빠뜨리지 않고 보충 자료에다 집어넣었다. 시신이 불에 타버렸을 때 아버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 같았기 때문이다. 지하철 중앙로역 지하. 아직까지 연기도 제대로 빠지지 않아 매캐한 이곳에 실종자 가족들이 모였다. 지친 표정이 역력한 유가족들. 그러나 기다리던 국과수 1차 발표가 있는 날이다. 먼저 오늘 정오까지 1080호 지하철에서 수습된 시신의 숫자는 6호차에서 55구, 경북대학교 법의학교실에서 수습이 진행 중인 5호차, 5호차에서 59, 4호차에서 13구 개인 식별이 완료되면 순차적으로 유가족 여러분께 시신이 인도될 예정입니다. 순차적이란 말은 도대체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직. 물론 이 모든 시신이 다 개인 식별이 되리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개인 식별이 되는 것, 어떤 거 빠른 거는 이미 된 것도 있습니다. 지금 한 거는 아마 통보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기간은 사고가 나고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 겨우 시신 한 구를 발견했다면 앞으로 얼마를 기다려야 아버지의 흔적을 찾아낼 수 있을까? 참사 희생자 시대를 중환하고 있는 지하철 사고에 대한 슬픔은 유가족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까지 확대됐다. 저마다 손에 촛불을 들고 안타깝게 희생된 이들을 애도하며 거리에 모여들었다. 먼저 떠난 남편을 생각하던 어머니는 끝내 눈물을 보이신다. 갑작스럽게 떠나버린 친구를 추모하는 글이 낭송되면서 이곳은 온통 눈물바다가 됐다. 편히 살아갈 수 있길 기도할게. 사랑해.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의 넋을 기르기 위한 촛불 시위가 시작됐다. 이렇게라도 하면 고천을 떠돌고 있을 영혼들에게 잠시나마 위로가 될까. 말없이 행렬을 따라가는 홍구 씨. 이 참혹한 현실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저 사람들은 묵묵히 걸어갈 뿐이었다. 몇 가지 보충 자료를 찾아 홍구 씨는 다시 병원을 찾았다. 확인된 바로 아버지는 1호차에 타신 게 분명하다. 사고 당시 1호차의 문을 열었다는 금호역장을 만나러 갔다. 네, 그건 기관차 1호차 쪽이잖아요. 네. 저는 4호차이기 때문에 그쪽은 전혀 모르죠. 그러세요? 네. 저희는 잘못 알고 찾아간 홍구 씨. 아예 4호차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1호차는 그 기관사가 열었답니다. 그래도 온 김에 몇 가지 궁금한 걸 물어본다. 그 궁금한 게 아버님이 차 안에서 쓰러지신다 아니면 차 밖에 나오셨었나 이것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1호차 같은 기관사 문을 열었으면은 분명히 탈출을 하셨는데 어디 승강장 어디선가 변을 당하시거나 그렇죠. 아니, 뭐 그런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벌써 그때 꽉 차가지고 앞에 안 보이는가 그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제가 나올 때만 해도 벌써 열차 내에도 거의 다 연기가 찼고요. 네. 밖에는 뭐 그냥 뭐 전혀 안 보이죠. 꽉 차가지고 그냥. 네. 1호차에 탔던 생존자를 찾아다니는 홍구 씨. 수소문 끝에 이광자 씨를 만나고 아니면 기관사가 문을 열으셨다고 하십니다. 그건 기관사가 열은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5분 동안 같이 있으면서 답답해가 있으면서 그리고 이호칸에서는 너무 숨도 답답하고 이제 큰일 났다 싶어가 아칸으로 옮기가 가는 도중에 자동으로 문이 열리면서 대피하십시오 소리를 듣고 막 그 정신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그럼 그 상황에서 지금
사람이 남아있으면 이런 걸 하긴 네, 전혀 모르지. 완전 암흑 속이고 막 완전 내 생명도 나오면서 의식을 어떻게 해가 나는지 나도 구조대가 나왔기 때문에. 예. 아 그럼 어디서 부르셨는데요? 아니 올라오다가 막 살려주세요 하면서 근데 119 구조대한테 제가 앞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심장도 안 좋은 아버지가 빠져나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번에는 경북대학교 병원을 찾았다. 실온 미상의 부상자나 사망자가 없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다. 벌써 국과수가 사체를 다 수거해간 상태라 병원에 남아있을 리 없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찾아온 것이다. 아무리 명단을 들여다봐도 아버지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지금 중상자는 다 신원이 밝혀진 상태라고. 워낙 답답하기 때문에. 그래, 그건 아시겠는데. 야, 내가 알겠네. 사망자 명단은 봐십니까? 예, 명단 봐. 벌써 며칠째 모든 병원을 찾아다니며 사고 사망자나 부상자를 확인해봤지만 아버지의 생존 여부는 알 길이 없고 홍고 씨는 또 힘없이 들어선다. 사고가 난 지 단 하루 만에 뭐가 그리 급했는지 물 청소를 해버린 지하철역. 몽땅 다 쓸어서 이곳 안심기지창에 가져다 놓았다고 한다. 더러 몇몇 유가족들은 쓰레기 더미에서 시신 일부를 찾아냈다고 하건만 그때는 아버지의 작은 인공심장 판막이 발견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다. 한 차례 휩쓸고 간 차리는 포대에 함부로 담겨져 그냥 덮어둔 상태다. 지금 아버님 같은 경우는 인공판막이라고 우리가 이제 확실한 점검을 제시했는데 지금 그런 게 이렇게 구조물 속에 같이 묻혀가지고 녹으면서 이쪽 어딘가 붙어버렸으면은 지금 그런 유류품 찾기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요. 더구나 묻혀버렸다고 그러면은 찾을 가능성도 전혀 없고. 여전히 사고 수습은 더디고 사고 지하철역에는 유가족들이 증거 자료를 찾기 위해 필사적이다.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장 조두원 총경입니다. 이번에는 경찰이 왔다. 실종자 확인 절차를 자전거가 발견된다든가 평소 사고 시간대에 정기적으로 지하철을 이용한 사실 기타 여러 가지 추정할 수 있는 정황 예를 들자면 그때 당시 사망했을 개연성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 자료도 광범위하게 수집을 합니다. 또 증거 자료를 내라고 한다. 똑같은 서류, 똑같은 자료를 도대체 몇 번을 제출해야 하나. 그래도 하루라도 더 빨리 사망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유가족들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간다.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이 멍한 표정으로 모두 초간신문 앞에 모였다. 참사 순간에 찍힌 사진의 실제 주인공이 나타난 것이다. 그동안 아버지라고 믿었던 가족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일이다. 옆모습을 보면 홍을 아버지라 옆모습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영락없이 아버지인데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 다른 사람이라니 가족들도 믿기지 않는 모양이다. 머리가 좀 되잖아, 머리가. 되게 우리는 되게 우리 매를 되게 뭉텅해요, 전부요. 사실 몇 번을 들여다봐도 사진 속의 인물과는 완전히 달라 보인다. 그런데도 본인이라고 하니 가족들도 허탈하다. 되게 뭉텅하지, 이 양반은 되게 쩌름하잖아, 지금. 사진을 들여다보던 홍구 씨도 난감하다. 이런 일도 있나 싶은 어머니. 지금까지 아버지라는 확신을 가지고 자료도 제출했는데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대. 그렇다고 그냥 넋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홍구 씨는 사진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안상선 씨가 진짜인지 확인해보기 위해 파티마 병원으로 갔다. 그러면 이번 제보자가 저희가 그 사진 보셨죠? 네. 그 사진 속에 그 분이 저희 아버님이라고 저희가 확신을 하고 지금 그 사진을 증거 사진으로 제가 제출한 상태거든요.
근데 오늘 에 보니까 그쪽 사진에 나온 본인이라고 그렇게 지금 나와 있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제가 좀 확인을 하러 나왔어요. 그래 어제 여기 오셨더라고요. 그 이제 동아일보인가 어디가 엊그저께 전화를 했어요. 아버님이 왜 살아계시는데 왜 실종자로 되느냐. 그게 억울하다 우리 큰딸내미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밝혀달라고 진상을 밝혀달라고 이제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어제 와가요. 전부 요대로 사진 다 찍어갔어요 어제. 저희는 지금 궁금한 게요. 저는 이분이 저희 아버님으로 지금 확신하고 진술까지 다른 분들 좀 받았거든요. 앞에 계신 이분하고 옆에 계신 분이. 본인이 여기 있는데 그걸 진술을 받으면 됩니까? 딴 사람한테. 그래 내가 기분 나쁘다 이 말이랍니다. 그전에는 스님이 안 나타나셨으니까 저희 딴에는. 안 나타나기는 내가 무슨 실종자니까. 이 신문에도 본 게 딴 사람은 5사람은 다 지금 명대병원에 있다 하고 그래가지고 스님은 안 나타나셔가지고 우리는 열을 그게 잘못됐지요. 그러니까 보도상으로도 잘못됐고 내 말은 매일 신문에서도 인터뷰해갔어요 와가는데 근데 뭐가 잘못됐는지. 옷은 위에 팍하고요. 팍하고요. 아직 옷 가져라게 나와요. 요 위에 달리고 옆구리 나가고 아래 저 골덴 바지 붉은 색깔 나는 거 그거 있으니까. 신발까지 다 가져올 수 있어요. 다 있었어요. 예. 본인이 저렇게 자신이 맞다고 또 옷까지 증거로 제시하겠다고 이야기하는 바에는 난감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닌 줄 알지만 뼈가루라도 찾고 싶은 심정의 가족들에게는 어떻게든 아버지이기를 바랬던 것이다. 턴 떼신 거고요. 신발에 점퍼 그리고 골든 바지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사진과 대조해봐도 사진 속 인물의 옷차림 그대로다. 사진 속에 반짝이던 것도 허리를 졸라매던 끈의 방울이었다. 서로 입장을 나는 이해하는데 얼마나 애처를 쓰니까 나도 그래. 먼저도 뭐 어떻게 말을 못 해드리겠네 저로서는 뭐. 살아 계셨으면 정말 좋겠다. 어제도 반상대가 갈아입혔는데 죄송합니다. 끝까지 사진 속의 인물이 아버지임을 확신하던 홍구 씨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이렇게 되면 아버지는 1호차에 탄 게 아닐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제시한 증거가 잘못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확인하러 지하철 대구역으로 향했다. 대구역은 폐쇄돼 있어 인터폰으로 연락해야 문을 열어주는 상태. 그리고 사진을 보고요. 위치 확인만 하시면 된다 말씀이죠? 이 사진이 한번 보시면 여기가 1호차 서는 데가 지금 요 위치가 좀 되죠? 사진을 보던 지하철 공사 직원이 아버지가 서 있던 위치를 확인해 주었다. 1호차 앞에 서 계셨던 게 아니다. 오히려 3호차나 4호차 앞에 서 계셨을 확률이 높다. 홍구 씨도 아버지가 서 있던 자리에 서본다. CCTV를 통해서 확인도 해보았지만 차가 오면서 움직였을지도 모르는 일. 결국 어디에 타셨는지조차 알 수가 없게 됐다. 지금까지 가족들이 했던 모든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가 버렸다. 사진 속의 주인공도 아닌 걸로 밝혀졌고 아버지는 몇 번째 기관차에 타셨는지도 모른다. 가망성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4호차에 탔다는 사람들이 찾아봐야죠. 찾아봐서 혹시 뭐 기억하나
그냥 정황으로. 그래 하려고 하면 고도에 뭐한 개도 못 살아. 홍구 씨가 다시 조사해야 한다는 말에 화를 내는 삼촌.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게 화가 난다. 시간이 다 나와 있구만. 그저 뭐야 대구역에서 갔다 이거 가고 영대병원에 가는 예약 그것도 있고 그만 정거가 되는 거지 뭘 더 말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정황은 그게 맞는데. 이제 정부에서 인정해서 중앙부처에서 아직까지 좀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보면서 그 따라 하려고 하면 불을 내지 말아야지. 가족이 죽을 판인데 지금 뭐 얼마나 골탕을 이기려고 이것도 더 말해요 지금. 거짓말 소리 하면서 막 사고 수시기라고 지금 이 시기도 막 시체 의자 가지고 뭐 버리는지도 몰라요 취하는지도. 남편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이 없고 아들은 지금까지 고생만 하고 어머니의 심정은 참담하다. 플랫폼에서 나온 유류품이 전시되자 가족 모두가 나섰다. 아직 기관차 내에 있는 유품들은 일절 공개가 되지 않은 상태다. 혹시 플랫폼에서 변을 당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족들은 더 꼼꼼하게 물품들을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아무리 들여다봐도 아버지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더 답답한 건 아버지가 뭘 가져갔는지도 모른다는 것. 지갑 안에 돈 들었고 그다음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그런 거 들었고 그 정도만 아시지 지금 열쇠를 가져가셨는지 볼펜을 가졌으면 어떤 볼펜인지 그걸 자세히 지금 모르는 상태거든요. 가능성은 없지만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싶다. 홍구 씨는 전시장이 텅 빌 때까지 떠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단서는 의외의 곳에서 나왔다. 한 방송사 프로그램에서 아버지의 유품을 봤다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다. 홍구 씨의 입술이 바짝 타들어간다. 아버지의 이름이다. 희미해진 화면 위에 종자, 대자,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 홍구 씨는 갑자기 멍해졌다. 아버지가 가져간 시계와 진료 카드가 타다 남은 채 발견됐다. 그토록 찾고자 했던 아버지의 흔적을 이렇게 찾게 될 줄은 몰랐다. 그제서야 메모를 하기 시작한다. 반가운 아버지의 이름. 홍구 씨는 이제서야 아버지를 찾은 듯했다. 그런데 저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왜 가족에게 알려주지 않았을까? 사고가 나고 20일이 지나서야 방송 프로그램을 보고 알게 되다니. 시간이 지날수록 유가족들의 분노는 증폭됐다. 촛불 시위는 계속됐고 박종대 씨의 가족들도 당연히 그 행렬에 동참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단 하나. 대구시장 구속하라! 처음부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시에 대한 항의였다. 지금 심장은 뭐 누구든지 뭐 지금 잡아 죽이고 싶지. 딸을 잃은 아버지는 거의 넋이 나간 상태. 유가족들은 지쳤지만 분노에 차 있었다. 시위 행렬은 시청 앞에 멈췄다. 시장실을 향해 유가족과 시민들이 물풍선 세례를 퍼붓기 시작했다. 안전대책 강구 없는 지하철 운행 반대한다. 그들이 던진 것은 물풍선이 아니라 원망과 질타였다. 미움이었다. 대구시를 상징하는 독수리의 모습이 타오르는 불길에 일그러진다. (3월 21일) 국과수에서 사망자 유류품을 공개했다. 이미 방송을 통해 아버지의 유품을 확인한 가족들은 담담하다. 사고가 난 지 한 달 남짓. 그러나 아버지는 여전히 실종자다.
월배 기지창에 도착하자마자 유가족들은 줄부터 섰다. 앞번호에 있었던 박종대 씨 가족들은 끝번호까지 확인할 동안 한참을 서 있어야 했다. 유가족들에게 기다리는 건 이미 익숙해진 일이다. 실종자의 수들이 계속 압축이 되면서 최종으로 2달이 지난 상태에서 실종자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을 예로 들면서 통상 이런 경우에 국가수조사는 이만큼 오래 걸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자기 가족이 조사가 됐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거기 자료하고 지금 나왔는 유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대조 작업을 하셨는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가 더 들어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유류품 상태 이따 보시면 압니다. 만약 거기에 또 다른 아직도 진행 중이라면 지금까지 유가족들이 한 작업은 무엇일까? 현재 아버지의 사망 사실까지 알고 있는 가족들이 또 무엇을 해야 한다는 말인가? 드디어 유류품 사진 공개 현장으로 이동했다. 타고남은 채 속에서도 유가족들은 너무나도 쉽게 가족의 흔적을 찾아내었다. 잠깐 열시 같이 하면 옆으로 대 3월 7일에 방송된 자료를 준비해온 홍구 씨. 보름을 기다려온 일이다. 주민등록증과 타다남은 시계, 그리고 병원 진료 카드까지 모두 그대로다. 다 아버지 거네. 아버지의 주민등록증도 알아볼 수 있었다. 요건 너번호 쓰잖아고. 아버지의 이름을 확인하고서 어머니는 그제서야 울며 계신다. 아버지의 사망 확인을 위해 또 뭔가를 적는 홍구 씨. 그래서 신분증이랑 너무 명확하게 나오셨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뭐저 추가로 자료 제출할 시간 내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이 있다는 것만 알려줬어도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아직도 모르는 게 남았을까? 아버님 털리도 있는데 털리 같은 건 지금 됐어요. 그런 부분도 확인이 법치하에서 됐습니다. 혹시 판막 이런 거 나왔습니까? 판막 확인을 했어요.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그 인공신장 판막에 대한 자료를 주셨잖아요. 저희한테. 판막 2개 있다고. 저희가 다 저희가 엑스레이를 찍었기 때문에 그걸 찾았어요. 금속 그 모양까지도 제출해 주셨죠. 예, 사진을. 판막이 나왔습니까? 안 넣었구나. 네. 아버님 그 갈비뼈 있는 그 철사뼈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갈비뼈 좀 남아있잖아요. 몸통이 좀 남아계세요. 많이 좀 남아계세요. 기가 막혔다. 다 타버리고 흔적도 찾지 못할 줄 알았던 아버지의 시신이 그대로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멀쩡하게 남아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이 넘도록 가족과 떨어져 있었던 아버지의 시신. 자리 찬 냉동실에 그대로 보관돼 있었던 것이 못내 마음 아팠다. 아버지의 죽음을 확인한 어머니의 울음은 깊고 서러웠다. 어느새 고양이는 봄이 와 있었고 배꽃이 봉우리를 터뜨렸다.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있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이른 아침 아버지가 드시던 식사 때에 맞춰 밥을 하시는 어머니. 한 사람의 빈자리가 집안을 온통 텅 빈 것처럼 느끼게 한다. 어머니는 물에만 밥을 한 술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눈물로 밥을 삼킨다. 앞으로는 혼자 먹는 밥에도 억지로 익숙해져야 한다. 아버지 일로 두세 달을 아무것도 못한 탓에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했다. 다른 집 논에는 물도 대고 바쁜데
혼자 살아도 어떻게 해볼 마음으로 어머니는 집 앞 논에 나선다. 올 한 해 농사는 이미 늦어버렸다. 평생 억척스럽게 고생해서 일궈낸 20마지기의 문전옥답. 일밖에 모르고 살아온 아버지의 전부다. 하지만 이제 이 땅을 갈고 씨를 뿌릴 주인이 없다. 홍구 씨가 아침 일찍 찾아왔다. 반가운 아들이지만 툭 던지는 한마디가 그리 살뜰하지 못하다. 그래도 그게 어머니의 반가운 표시다. 뭐하러 식전에 왔다 그래? 아버지 산소를 한번 봐야지 가서. 아버지의 묘소를 보기 위해 온 아들. 어머니는 그냥 편하게 납골당에 모시자고 한다. 편한 거는 그래 납골이 편하긴 편한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그래 불로 타가지고 그래 돌아가신데 또 화장을 나이고 2번 화장을 하는 거 그런 게 되니까 그래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5년만 살아도 좋은 거 좀 먹고 살자. 그 어렵다는 심장 수술도 거뜬히 이겨낸 아버지인데 평생 고생해서 이제야 좀 살만한데 너무도 허망하게 가신 게 못내 안타깝다. 홍구 씨가 아버지 묘자리를 보러 간 후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와 있다. 한참을 마당만 멍하니 내다보는 어머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방금 아버지의 사망 확인서를 받았다. 4월 12일. 이제 아버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어머니는 사고가 나고 2달이 돼서야 남편의 죽음을 확인했다. 박정대 씨를 비롯한 사망 확인을 받은 시신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날이다. 사망자들의 관이 나올 때마다 어머니는 울음을 참지 못했다. 자, 박종대 씨 가족 오세요. 박종대 씨 가족이요. 아버지의 시신 인도 차례가 돌아왔다. 이제서야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나 싶었다. 그러나 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이걸 좀 봐 그래. 이걸 사람 이게 뭐라 그래. 간다 하나 못 맞추는 사람들이 그래. 응? 다 해놔. 아니 관이 뜨고서 시신이 안 들어간다 그게 지금 그저 응? 이게 뭐라 그래 사람이 이게? 시신을 맞춘 상태가 불에 타가 굳어가지고 관이 안 들어갑니다. 지금 입관을 못 해요. 대구시에서 이건 뭐 했습니까 지금까지? 어머니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엄숙하게 치러져야 할 시신 인도는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응? 이게 뭐라 그래? 사람을 보고 간을 맞춰야지. 간을 보고 사람을 맞춰요. 응? 요막 어디? 관을 적응해 가져와가지고 시방 난 울음도 안 나요. 나봐. 응? 이게 뭐라 그래? 이거 다 써봐. 여기 모두 다 써봐. 오랫동안 시신을 냉동 보관한 탓에 몸은 굳어버렸고 일정하게 맞춘 관에 들어가지 않자 시신을 절단해서 넣도록 하자는 것이 그들의 말이었다. 2-3 달이나 이렇게 저이고 뭘 해서 그래? 2-3 달이나 저희가 이거 응? 처리 하나 못하는 게 도굴 가야 가지고 잘나가 주노. 그렇게 간이 없고 돈이 없으면 사람의 몸을 관에 맞추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것이 2달이 넘도록 기다린 결과인가. 정신 차려. 야 빨리 119. 쓰러진 어머니를 안고 애타게 앰뷸런스를 불렀지만 의료진은 없었다. 그야말로 허술한 시신 인도 현장이었다. 소파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옮길게요. 어느 분 좀 도와주실래요? 급한 김에 고모는 어머니의 손과 발을 따주었다. 평상시에 고혈압인 어머니는 자칫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태였다. 15분이 지나서야 구급차가 도착했다. 계속해서 어머니는 혼수 상태. 홍구 씨는 답답하기만 하다. 네, 뒤쪽을 조금 빼주세요.
어르신이 있습니까? 대기시켜놨습니까 어르신요? 직원에게 화를 내보지만 그 또한 담당자가 아니라 시 관계자는 나타나질 않았다. 정말로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대구시에서 아무리 무능하고 부패한 집단이지만은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마지막까지. 이제서야 차를 가져와 시신을 재기 시작했고 이걸 지켜보는 자식의 심정은 어땠을까? 차라리 홍고 씨는 외면하고 싶었다. 가족들은 막연하게 세관이 오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못 겨놨어? 홍고 씨는 병원에 계신 어머니가 걱정이다. 알았어. 어떻대? 아직 못 겨놨다네. 뭘로 건데? 뇌졸중으로 건데? 뇌졸중 위험은 있는데 아직 검사를 안 해서 모르겠다고 뭐 그냥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네. CT 촬영도 안 나가고? 이곳에 남아있어야 할지 병원에 가야 할지 판단이 서질 않는다. 남아있어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시 공무원이 뒤늦게 나타났고 가족들의 분노와 비난은 모두 그에게 돌아갔다. 욕을 해도 멱살을 잡아도 그래도 가족들의 분은 풀리지 않는다. 2시간이 넘어서야 새로 짠 관이 도착했다. 관을 옮길 차량도 준비가 됐다. 드디어 박정대 씨는 관 속에 들어가게 된다. 이제서야 홍구 씨도 정식 상복을 입을 수가 있었다.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는 아버지. 지금까지 가족들도 아버지도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다. 아버지 고향으로 가세요. 여기 계시 말고. 아버지 고향으로 가세요. 오빠 여기 계시지 말고 고향으로 그렇게 가세요. 참고 참았던 눈물이건만 홍구 씨는 이제서야 무너지고 만다. 아버지의 장례식은 간단하게 치러졌다. 평생을 그리 순탄하게 살지 못했던 아버지. 억척스레 일만 하시더니 당신의 마지막 가는 길마저 너무나 길고 고통스러웠다. 아버지가 돌아온 고향은 벌써 배꼽 피는 봄. 그토록 돌아오고 싶어 했을 이곳에 이제서야 오게 된 것이다. 당신이 이승에 남겨놓고 간 건 타담한 시계와 주민등록증. 그렇게 열심히 갖고 놓은 이 땅에서 그저 한 줌의 채로 사라질 것을.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신 아버지. 함께 떠난 많은 분들과 부디 저 세상에서는 평안하시기를.